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심하윤 TV에 그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왔었던 김충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네.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아, 예. 노래 좀 했었죠.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잘하실 수 있었나요? 북한에 있을 때 가수 활동을 하다가 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어디에서 가수 활동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 평양에서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네. 좀 지방에서도 가수 활동을 했고 네. 한국에 와서도 또 가수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아, 그럼 북한에서부터 음악 네. 활동을 하던 전직이 네, 네. 있어서 아, 그렇죠. 이렇게 노래를 잘하셨군요. 그거에 대한 기억은 제가 확실하게 있는데 네, 네. 혹시 그러면 네. 북한에서 음악인들의 생활이나 삶이 네, 네. 어차피 네. 힘든 거는 다 북한 전체 주민이 마찬가지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시던 지역 고향에서 네. 삶이 어떠셨는지 조금 간단하게 고향 소개부터 시작하면서 시작하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함경남도에서 살았고요. 함경북도하고 함경남도하고 경계선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에 나가가지고 1년을 군사복무를 하고 다시 집에 한국말로 하면 의가사라고 하죠. 네. 북한말로 말하면은 감정제대라고 해서 파서 오셨군요. 예, 감정제대 받아서 집에 네. 왔다가 다시 그 음악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하던 와중에 평양으로 올라가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에 올라가서 철도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평양에 거주를 못했어요. 네, 거주하기가 거주가 안 되더라고요. 힘들죠. 그래서 네. 지방으로 다시 집으로 내려왔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수의 직업은 가지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가족들을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때가 고난행군이었잖아요. 가장 힘들 때죠.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다가 네. 그 장사가 결국은 저를 도둑놈도 만들고 사기꾼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잡혔었어요. 잡혀서 뭐 다음날 진짜 여기로 말하면 파출소에 잡혔다가 네. 뭐 경찰서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러니까 네. 분주소. 안전부? 분주소에 분주소. 잡혔다가 네. 안전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창문을 뚫고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창문을 뚫고 탈출을 했던 것이 한경도인가요? 양강도예요? 양강도죠. 네, 양강도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네. 새벽 2시에 탈출을 해서 뭐 진짜 압록강에 나왔죠. 근데 맨발로. 압록강에 맨발로 나오면 네. 방법이 있었나요? 중국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아니죠, 희망 하나로 가신 아니죠. 거예요? 회사는 그 강이 오픈됐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냥 새벽이고 나중에 사람들이 강에 나가서 물도 기르고 세탁도 하고 목욕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새벽 한 5시, 6시쯤에 그 강가에 가서 앉았는데 막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 처지가. 이게 집으로 돌아가자니 잡혔다가 탈출을 했으니 이거는 도주죄까지 더 들어가게 되면 추가가 되면은 너무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물 길러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아마 처량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복에 북한은 젊은이라 안 하고 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총각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있나 해가지고 제가 장사하다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겠고 네. 장사하다가 망했어요 했더니 담배 한 가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강도 독초라고 하죠. 떼초를 갖다가 줘가지고 그걸 한 대 피우는데 또 보더니 너무 처량하니까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저기 가래요. 그래서 턱짓으로 저기를 가리키고는 본인은 가시는 거예요. 네. 그 담배를 피우다가 저 할아버지가 저기라고 했는데 어디지 하고 네. 쳐다봤더니 강 건너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혹시 그때 그 강 건너가 중국인 건 알고 계셨나요? 알죠. 알고는 있었는데 저기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저기로 갈 생각을 못 하잖아요. 못 하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저기로 건너가래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제가 건너간 거죠. 네. 그래서 건너가는데 그곳으로 건넌 게 아니라 거기는 또 대낮에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걸어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가지고 김일성이가 그 산을 넘었던 강을 건넜던 그 지점이 있어요. 네. 보천보라고 하는 곳에 뭔 말인지 네. 아시죠? 보천보. 곤장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로 가가지고 네. 또 거기서 새벽에 강을 건너서 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뭔가 그 안전부에 잡혔다 이렇게 하면 네. 무슨 큰
범죄 저지르는가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먹고 사는 생업에 어떤 거를 하다가 일이 있었다는 걸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생업에 통장사를 했어요. 동장사. 아, 동장사. 네, 동장사를 했는데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북한 전역에 아사가 생기면서 금속을 나르는 자들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뭐 금장사도 있었고 뭐 동장사도 있었고 별의별 게 니켈, 뭐 뽀베지트 별걸 다 날랐죠. 그렇죠. 원래는 네. 그런 거를 집에서 가져오면 뉴미나 동이나 니켈 이런 걸 수매소라고 하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국가에다 가져다 줘서 그렇죠. 기껏해 수매증이나 받아야 되는데 중국에다 내다 주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당연하죠. 북한 주민들도 바보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모아서 중국에 보내는 장사를 했다. 그런데 네. 이게 북한 기준에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네. 시범게임으로 아마 양강도에서 잡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네. 이게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가 라진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근데 북한에는 정부 전화선이라고 두 개가 있거든요. 네. 회선이 딱 두 개입니다. 평양에서 라진으로 내려 전화를 거는 회선이 있고 라진에서 올려 하는 회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100m가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진 거예요. 라진 선봉시 책임비서한테 전화를 했는데 책임비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이제는 총소리를 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있다가 뭐 시범게임으로 죽여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북한 주민들이 당시에는 옆에서 가족이 굶어 죽어가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걸 가져다가 중국에다 내다 팔면 쌀, 밀가루라고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네. 그런 장사가 성행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에서 1kg에 50원에 샀거든요. 네. 그런데 해산의 양강도 해산이 중국하고 국경 지역이라 거기로 가게 되면은 330원에서 370원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0kg를 500원에 샀는데 네. 그걸 10kg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3,3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데 이윤이 많이 나니까 너도 나도 했는데 그걸 가져가면서 여러 번 빼앗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노동에 대한 적합한 대가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인민들에게 주면서 월급을 줘서 그 월급으로 살아야 되는데 북한의 경제 구조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온갖 불법을 저질러야만 국가가 하지 말라는 장사를 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북한 주민들의 고민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그 금속 장사다가 오신 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같은 많아요. 경우에는 뭐 배낭에다 짊어지고 뭐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남들은 뭐 차판으로 차들이를 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판하다가 들어갔다가 뭐 최고 선고까지 받았다가 뭐 또 또 돈을 거이고 풀려 나오고. 되게 많았죠. 네. 그러면 앞쪽에서 언제 이렇게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대략 언제 그러면 두만강 제가 걷는 거는 2001년도였어요. 언제 꽤 됐는데요? 그렇죠. 저는 04년도에 왔습니다. 와. 이제 남조선에 온 지 20년이 돼갑니다. 그 04년도에 넘었으면 네. 제가 북한에서 한창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니까. 그러네요. 네, 우리 하윤 씨는 언제 나무셨죠? 저는 2009년도에 왔습니다. 아이고, 2009년도면 뭐. 그래도 예. 저보다 한 5년 앞섰는데 네. 굉장히 2004년이니까 엄청 네. 앞선 걸로 근데 느껴지네요. 그러면 중국은 안 거치신 거죠? 8개월 정도 살다가 바로 저는 왔다가. 한 2년,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압록강을 건너서 네. 갔을 때 그 중국이라는 세상이 딱 펼쳐졌을 때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저는 중국을 건널 때 누가 중국으로 가라고 알려준 사람은 그 할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저기로 가라 해서 건넜는데 중국 건너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서 얻어들은 소리가 뭐였냐면은 내륙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륙에 들어가야 안 잡힌다 해가지고 내륙으로 간다고 떠났는데 이게 산 옆에 길이 큰 8차선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도로가. 그래서 그 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하루를 걸었어요. 하루를 뺑뺑이 걸어다가 다시 온 곳이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그- 산으로 건너셨는지. 그렇죠. 산으로 가는데 산길이 반나절을 가니까 4차선으로 좁아지고 또 한두 시간을 가니까 또 더 좁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오솔길로 변했어요. 네. 그 오솔길로 변해진 곳에 가가지고 봤더니 닭이 한 1000마리는 되겠어요. 닭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봤더니 한족이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구척 장신이 막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더니 뭐라 중국말로 하는데 중국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바디랭귀지 했죠. 저기 올라가면 집이 있냐고 했더니 집이 없대. 내려가래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아니 얘가 딱 버치고 있는데 이거 내려가다 나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내려가고 여기로 갈 거다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네. 올라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 이제는 길이 오솔길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다가 딱 봤더니 인삼밭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50m 뒤에서 계속 따라와요. 왜 따라오셨을까요? 그 모르죠. 나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따라오더니 소리를 꽉 지르니까 한 20명이 머리가 휙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인삼밭은 이렇게 다 이렇게 그늘막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얘가 소리를 지르니까 딱 일어나는데 일어서다 바람으로 저를 다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겠다. 놀랐죠. 짐승 보는 것보다 사람 보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있는데 뭐라 소리치니까 또 제 쪽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그 산으로 가서 진짜 북한 영화 중에 하루를 앞두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쵸. 8.15 전에 이 주인공이 산으로 막 가다가 늪에 빠지잖아요. 네. 저 늪에도 빠져봤어요. 네. 그 백두산 위에 늪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나오셨어요? 들어가다가 갈대 같은 걸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하고 살아나왔는데 죽을 고생하셨네요. 죽을 고생하면서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드는 게 그 영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나 그냥 혼자인데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는 밀림이 너무 울창해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안 보입니다.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하늘 보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새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새끼 새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새끼 새를 딱 봤는데 제쳐진 거예요. 어머니 품을 떠나서 부모님 품을 떠나가지고 이게 해산도 아니고 내가 강 건너와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뭐 하고 있지? 너무 철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를 지고 가다가 어미가 따라와가지고 제가 그 새를 다시 위에다 올려줬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따라가는데 무작정 산으로만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컴컴히 앉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산에서 벗어나지 하고 앉아 있었는데 절절절절절하고 물소리가 나요. 네. 그 산에 올라가서 길 잃었을 때는 물 따라가라고 물 했죠. 따라가면 되는 네. 거예요. 그 배운 게 들은 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 따라 내려오니까 사람 다니던 발자국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 따라서 쭉 또 몇 시간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봤더니 집이 한 채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저 집에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게 아마 한 5시쯤 됐어요. 오후 5시. 그래가지고 기뻐서 막 내려가는데 봤는데 군인들인 거예요. 국경 경비대 아닌가요? 아니 중국 군인들. 예, 그래서요. 이건 어떻게 이거 내가 산 속에 어떻게 군인이 있지? 그러니까요. 중국 군인들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하다가 진짜 포복 전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군대 했어도 이런 훈련은 못 받아봤죠. 받아봤어요? 못 해봤죠. 이 나팔만 부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포복 전진을 해가지고 이 길 위에 이게 산골에서 내려온 물이 있으니까 여기가 요만큼 그 하수도가 있어요. 여 밑으로 기어가지고 가는데 이 위에는 군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너가지고 봤더니 무밭이 있어요. 거기를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봤는데 옆에 큰 강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강을 따라가야 살겠다 해가지고 강 따라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또 한 몇 시간 걸어서 내려왔죠. 이게 아무것도 못 먹고 굉장히 지쳤을 것 같은데 혹시 지쳤죠. 뭐 먹으면서 기운을 없었죠. 보충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 날만 당일날 지금 그런 고생을 이런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일날. 그래서 내려왔더니 그 북한 영화 중에 그 우리는 묘양산에서 다시 만났다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네. 빙빙 돌아가지고 그 자기들 그 자리에 왔잖아요. 닭 키우던 그 집에 원점에 오신 거예요? 원통해 죽겠네요. 아니 제가 아침에 탈북에 걷는 자리에 그대로 온 그대로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일단은 걸어서 내려갑니다. 다시 또 내려가는데 5일을 걸었어요. 그렇게 그 내륙으로 가란 얘기를 듣고 다시는 이 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안 따라간다. 이 강 따라 그냥 내려간다고 내려가는데 산을 3개를 넘었어요. 3개를 넘으니까 첫 번째 산은 봉우리고 중간 봉우리고 맨 나중에 산에 올라가니까 북한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 보여요. 건너면은 북한이 안 보여가지고 거기를 보면서 제가 고향아 잘 있으라 하는 거죠. 내가 1년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올게 하고 제 꿈이었죠. 건너가지고 산을 딱 넘었는데 앞을 봤더니 뭐가 있었겠어요? 뭐예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너무 싫어.
땅이 빨리 오라고 결심하면서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산을 또 갔더니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가 있는 거예요. 아직 북한의 바운드리를 못 벗어나셨군요. 못 벗어나죠.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일단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본 게 내가 지금 어디로 왔지 봤더니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마주보면서 그렇죠. 끊임없이 계속 같이 내려가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계속 내려가니까 이게 산을 넘어갔을 때는 맞은편에 산이 있으면 구호가 없고 마을이 보이면 구호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5일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5일째 됐는데 뒤에서 어떤 처녀동무가 나오더니 아저씨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내리고 무쇠를 사유로이 넘나들며 날건가 내 고향 남쪽 땅 가고 가보다니 임진강 흐르라 원한시고 흐르냐 강 건너 갈밭에서 옥새들 슬피 울고 메마른 갈밭에서 굴뿌리를 캐고 햇동굴 이사바다 물결 위에 춤추니 임진강 흐르나 원하시고 흐르냐 내 고향 본전